다음은 61번입니다. 유도준동기에서 회전수 그리고 극수 및 주파수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유도준동기의 회전속도, 즉 동기속도는 그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식이기도 하고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2번입니다. 전동기의 고장 현상 중에 기동 불능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우선 전동기의 기동 불능의 원인으로는 퓨즈 융단이나 단락에 의해서도 발생이 되고요. 베어링의 손상에 의해서는 기동 불능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동 불능이라기보다 기동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겠죠. 불능은 아닙니다. 서머 릴레이의 작동, 시동 버튼 스위치나 작동 불량할 때 그 기동 불능의 원인이 되고요. 그 단선 및 그 전기 기기류의 고장 그리고 노퓨즈 브레이크 작동일 때 기동 불능의 원인이 됩니다. 답은 2번 베어링의 손상이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송풍기의 회전수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 송풍기의 회전수를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우선 변화시킬 수 있는 풀리를 조절을 하면 되고요. 풀리는 이렇게 걸어두는 거죠. 풀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속도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가변 풀리를 이용해서 조절하는 것이죠. 정류자 전동기에 의한 조절로도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수 변환 전동기에 의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동 과전류 개전기에 의한 조절은 회전수를 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전류 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 아닌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64번입니다. 송풍기의 베어링 과열 원인이 아닌 것. 송풍기 베어링 과열 원인으로는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때, 그리고 조립이 불량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고체죠. 반고체 윤활 방식에서 쓰이는 것인데, 이 그리스를 굉장히 많이 충전해 놓으면 이 베어링이 과열이 됩니다. 자, 임펠러의 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베어링의 과열 원인이 아니라 이 임펠러는 날개죠, 날개. 날개의 부식으로 베어링의 과열 원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다음 중 고무벨트의 특징이 아닌 것. 자, 고무벨트라고 하는 것은 우선 밑그림이 적죠. 그리고 습기에 잘 견디고 기름에는 약합니다. 습도에 강하고요. 탄성에 의해서 연신율이 큽니다. 그래서 수명이 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연하고 밀착성이 좋아 미끄럼이 적고요. 연속 운전에 손상되기 쉽습니다. 열과 기름이 약해서요. 내십성이 좋습니다. 다른 벨트에 비해서 수명이 깁니다. 우선 연신율이 좋기 때문에. 연신율이 작다라는 설명이 틀렸죠. 작다가 아니라 크다. 고정대 큰 동력을 전달합니다. 연신율이 작다라고 했으므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여기서 연신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신율은 얼마나 많이 잘 늘어나느냐. 그래서 처음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나중 길이가 L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나중 길이 마이너스 처음 길이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연신율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연신율이 크면 클수록 탄성이 좋다는 것이고요. 탄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연신율도 큽니다. 66번입니다. 펌프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 중에 수격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수격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즐 측의 압력이 내려가면, 자, 압력이 내려가게 되면, 자, 유체 속도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관내에 있는 압력이 상승될 수도 있고요, 하강할 수도 있습니다. 자, 토출 밸브가 닫힘으로써 이제 기름의 운동이 급히 정지돼서 이제 진동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 수격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압력이 낮아서 노즐 측의 압력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출속도가 급감하여 관내 압력이 상승 하강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거는 이제 공동현상, 즉 캐비테이션 현상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공동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이 빈 공간이죠. 빈 공간. 자,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서 자,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체가 물에서 빠져나와서 이 압력이 낮은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물이 없는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이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수격현상을 물어봤으므로 수격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기서는 4번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합하겠네요.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속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관내 압력이 상승 또는 하강하는 현상. 그래서 운동이 급격하게 정지됨으로 진동이 발생한 현상이 수격 현상이 되겠습니다. 67번입니다. 송풍기의 진동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송풍기의 진동 원인으로는 그 임펠러의 부식 마모, 그리고 임펠러의 질량 불평형, 임펠러의 더스트, 찌꺼기 같은 것이 부착됐을 때고요. 임펠러의 높은 회전수에 의해서도 진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축에 굽었을 때도 각도가 맞지 않으면 진동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세 개는 맞는데, 모터의 용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진동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육각 홈이 있는 둥근 머리 볼트를 체결할 때 사용하는 공구. 공구 종류에는 이제 훅 스패너나 스퀘어 렌치, L렌치, 더블 옵셋 스패너가 있는데, 여기에서 육각 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둥근 머리 볼트에서 육각 홈이 있다고 했으므로 이 육각 홈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L렌치라고 하는 것이 육각 형상에 이렇게 L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L렌치라고도 하고 육각 렌치라고도 하죠. 여기 육각 L렌치로 나왔네요. 홈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맞춰줘야죠. 훅 스패너라고 하는 것은 툭 너트 이런 거, 그래서 훅처럼 생겼다고 해서 훅 스패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훅 스패너죠. 더블 옵셋 스패너 같은 경우에는 볼트나 너트를 조이는 옵셋 렌치는 이렇게 볼트나 너트를 조이거나 풀 때 사용하는 그런 렌치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69번입니다. 펌프의 부식 작용으로 맞지 않는 것. 자, 온도가 높을수록 부식되기 쉽죠. 그리고 금속 표면이 거칠수록 부식되기는 쉽습니다. 유체 내 산소량이 많을수록 부식되기가 쉽겠죠. 부식이라는 것은 산소와의 반응입니다. 재료가 응력을 받고 있는 부분은 부식되기 쉽죠. 응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집중되는 곳에 부식되기가 쉽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접선키에서 120도의 각도로 두 곳에 한 쌍의 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자, 우선 접선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개의 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두 개의 키를 이용하는 것만큼 다른 무침키나 평키, 그리고 안장키 이런 것들보다 그 동력 전달하는 힘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선키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큰 회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축에서 보스를 이동하기 위해서도 맞고요. 축의 강도절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접선키를 이용하는 그 용도가 맞고요. 역회전을 저항하기 위해서도 맞습니다. 이 네 가지 지문이 모두 다 맞는 얘기인데, 접선키를 사용하는 이유가 맞는데, 여기에서는 두 곳에 한 쌍의 키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두 곳에 한 쌍의 키를
그러니까 두 개의 키를 한 쌍으로 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 두 곳이 아니라 두 개를 키를 한 쌍으로, 왜 한 쌍으로 사용하느냐,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가장 적절한 그 보기는 그 두 개를 사용함으로써 정회전도 할 수 있고 역회전을 할 수 있게끔 그 두 가지 다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두 개라는 것이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네 가지는 모두 다 접선키를 사용하는 목적이 맞지만 이것을 봤을 때 두 개를 사용한다. 키를 다른 키들을 하나만 사용하는데 이것을 두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를 사용하는 이유는 적절한 이유로는 정회전과 역회전을 모두 다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번입니다. 두 기어 사이에 있는 기어로 속도비에 관계없이 회전 방향만 변하는 기어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회전 방향만 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면 쉽게 고를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른이라는 뜻도 있고요. 게으른, 가동되지 않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는 가동되지 않고 회전 방향만 변한다고 했으므로 그래서 이 아이들이라는 그 용어를 쓴 건데요. 동력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회전 방향만 바꿀 때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 기어가 되겠습니다. 방향만 바꾸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헬리컬 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퍼 기어에서는 이렇게 수평인데, 기어가 치형이 수평인데, 헬리컬 기어는 그것을 사선으로 각도를 준 것이죠. 웜 기어 같은 경우에는 기로 선동장 수축이 직각이고 교차하는 경우에 큰 감속비를 얻을 수 있는데 전동 효율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기어를 나눌 때 이 두 축의 중심이 직각으로 쇄교하느냐 아니면 평행하느냐, 평행하지도 직각이지도 않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평행하지도 않고 쇄교하지도 않는 기어가 웜기어가 있죠. 기어에서는 이렇게 그 두 축 중심선이 평행하느냐 쇄교하느냐, 평행하지도 않고 쇄교하지도 않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한 분류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됐습니다. 72번입니다. 키 맞춤을 위해서 보스의 구멍 지름, 홈의 깊이 등을 측정할 때 가장 적합한 측정기. 여기서는 그 구멍 지름, 자,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니어 캘리퍼스, 그 다음 마이크로미터, 틈새 게이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이고요. 자, 버니어 캘리퍼스는 자, 이런 거와 같이 생겼는데요. 자, 여기 이 부분으로 자, 외경을 잴 수 있고 내경을 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으로 자, 외경을 측정할 수 있고, 자, 이 부분으로 내경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뒷부분이 있는데 여기 뒷부분이 있대요. 뒷부분으로 인해서 여기선 깊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외경, 내경, 깊이 이렇게 모두 다 측정이 가능한 것이 버니어 캘리퍼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그 외측 마이크로미터와 내측 마이크로미터가 있는데, 자, 외측 마이크로미터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외측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자, 이쪽에서 자, 내측은 따로 내측 마이크로미터가 있고요. 자, 외측 마이크로미터는 이렇게 외경을 잴 수가 있는 슬리브와 딤블에 의해서 측정 값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보다는 좀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틈새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틈새를 이렇게 틈새를 잴 수 있게끔, 폭을 잴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멍의 지름이나 자, 홈의 깊이 그 등을 측정할 때 가장 적합한 측정기를 고르라고 했으므로 버니어 캘리퍼스가 되겠죠. 자, 외경, 내경, 홈의 깊이까지 모두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미터는 내측과 외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측은 자, 외경 지름, 바깥 지름이죠. 그리고 내측은 내경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틈새 게이지는 틈새를 잴 수 있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다음 중 직접 측정의 장점이 아닌 것. 직접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측정 대상물을 직접 제품에 대고 실제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직접 측정기로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고요. 마이크로미터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측정물의 실제 치수를 직접 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측정 범위가 다른 측정법보다 넓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품에 유리합니다. 단점으로는 판독자에 따라서 치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정밀한 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할 때에는 측정자의 숙련도나 경험에 따라 값이 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번 보기를 보면 제품 치수가 고르지 못할 것을 계산하지 않고 알 수 있다. 계산하지 않고 알 수 있다.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양이 적고 종류가 많은 제품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맞고요. 측정물의 실제 치수가 직접 잴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었고요. 측정물의 다른 측정 방법보다 넓다. 자, 1번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데 여기서는 제품의 치수가 고르지 못하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알 수 없습니다. 고르지 못할 때에는 정확한 치수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직접 측정과 다른 측정 방법을 통해서 측정값을 얻어야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번입니다. 자, 합성 고무와 합성 수지 및 금속 클로이드를 주성부로 한 액상 게스켓의 사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액상 게스켓 사용 방법은 우선 얇고 균일하게 칠해야 합니다. 게스켓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유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이 두꺼워지게 되면 두껍게 발라지게 되면 이게 치수가 오차가 커지게 됨으로써 더 누유가 되기 때문에 얇고 균일하게 발라야 되고요. 바른 직후 접합에도 관계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합면에 수분, 기름, 기타 오물을 제거한 뒤에 발라야겠죠. 그리고 사용 온도 범위는 50도에서 350도입니다. 여기서 틀린 지문은 여기 사용 온도 범위 0대 30도가 아니라 50도에서 350도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펌프 흡입관 배관 시 주의사항으로 맞지 않은 것. 자, 흡입관 끝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한다. 이 스트레이너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흡입구에 다는 필터를 뜻합니다. 자, 관의 길이는 짧고 곡간의 수는 적게 해야 하고요. 배관은 펌프를 향해 100분의 1 내림 구배를 한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100분의 1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50분의 1을 올림 구배합니다. 자, 구배한다는 것이 기울기를 준다는 뜻이죠. 흡입관에서 편유나 완류가 발생치 못하게 합니다. 자, 완류라고 하는 것 이렇게 완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용돌이라고 하죠. 이렇게 흡입관에서 소용돌이 현상으로 인해서 그 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6번입니다. 다음 중 주철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우선 주철관과 강관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주철관은 내시성이 풍부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수도가스
배수 등의 그 배설관에 사용이 되고요. 자, 우선 강보다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강은 탄소 함유량을 보면 자 0.8에서 자 2%의 탄소 함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철을 보면 자 2%에서 자 6.67까지 가지고 있죠. 탄소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주철은 강보다 무겁고요. 무겁기 때문에 더 강합니다. 그래서 강간보다 가볍다는 지문은 틀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7번입니다. 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핀은 주로 인장력이나 압축력으로 파괴된다. 자, 인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을 뜻하고요. 압축력은 이렇게 그 인장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핀은 주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늘리거나 이게 압축한다고 해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단 방향이나 이렇게 굽혔을 때 이렇게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굽힘이나 그 다음에 전단력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종류에는 평행핀, 스프링핀, 분할핀 등이 있는데 핀들의 그 용도가 좀 다릅니다. 분할핀은 풀림 방지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평행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 결정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스프링핀은 이렇게 구멍의 크기가 정확하지 않을 때, 자, 위치 부정확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퍼 핀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테이퍼 핀은 동력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핀의 종류 이 네 가지 용도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78번입니다. 다음 중 유체 역류를 방지하는 밸브. 유체 역류를 방지하는 것은 체크 밸브죠. 체크 밸브. 이렇게 기호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쪽으로는 자유 흐름, 이쪽으로는 흐르지 않게끔 하는 역류 방지. 체크 밸브가 되겠고요. 이 니들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지름의 파이프에서 유량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앵글 밸브 같은 경우에는 입구와 출구가 90도인 밸브가 되겠고요. 슬루스는 입구와 출구가 평행인데 개폐하는 것이 90도로 되어 있는 수직으로 되어 있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79번입니다. 체결 후에 장기간 방치한 볼트와 너트가 고착이 되는 가장 주된 원인. 우선 가장 주된 원인은 그 녹이 쓰는 거겠죠. 수분이나 부식성, 가스가 침입하거나 가열시 산화철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그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0번입니다. 수격 현상에서 압력 상승 방지책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 우선 수격 현상이라 하면 노즐실 압력이 내려가서 토출 밸브가 막혀서 그 급하게 정지해서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은 방지를 하려면 우선 급기동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서지 탱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서지압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지압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발생되는 압력이죠. 밸브 급개폐를 하지 않고요. 플라이 휠 장치를 사용합니다. 관련 부하 발생점에 공기밸브 설치하고 안전밸브 및 샤크밸브를 사용합니다. 이 안전밸브라고 하는 것은 릴리프 밸브인데 릴리프 밸브가 하는 것이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과부하를 방지합니다. 체크밸브는 역류 방지죠. 역류 방지. 자, 역류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밸브로서 이것도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밸브 사용, 체크 밸브 사용, 다음 밸브 제어. 밸브 제어라는 것은 이제 급개폐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제1, 2회 통합 시행된 기출문제를 1번부터 80번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